오래전 황금 가을의 한날, 심산유곡 속 작은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책임지는 한 할머니가 계셨다. 그녀의 이름은 감출 수 없는 그린 할머니였다. 그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산속의 신비한 식물들로 주스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주스를 디톡스 주스라고 불렀고, 이는 마치 신비의 물약처럼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할머니의 디톡스 주스는 여러가지 녹색 재료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주성분은 강한 해독 능력을 가진 케일, 비타민C가 풍부한 시금치,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녹색 사과였다. 여기에 상쾌한 맛을 더해주는 레몬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생강 한 조각이 더해졌다. 이러한 재료들은 할머니의 특별한 손길을 거쳐 하나의 주스로 탄생하게 되었고, 그 맛은 신선함 그 자체였다. 매주 금요일 마을 중앙 광장에는 할머니의 작은 테이블이 펼쳐졌고, 주민들은 그곳에 모여들어 주스를 맛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디톡스 주스를 마실 때마다 체내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 속삭임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주민들은 점점 건강해졌다. 어느 날 옆 마을의 젊은 여자린이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 저도 이 신비의 주스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건강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린에게 주스의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린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메모하며 배웠고, 그날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다. 린이 돌아가며 마을에는 또 다른 변혁이 일어났다. 그녀는 자기가 배운 디톡스 주스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스를 맛본 사람들마다 몸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는 린의 마을뿐 아니라 근처 다른 마을들까지도 퍼져나갔다.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지 디톡스 주스의 레시피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식과 작은 나눔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남겨주었다. 이렇게 디톡스 주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초록빛 속삭임으로 기억되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을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의 노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유명했고, 그녀의 젊음과 건강의 비결은 바로 목욕이라고 했다. 아르테미스 부인은 매일 저녁마다 목욕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목욕이 단순한 위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노부인에게 목욕의 비법을 물었다. 아르테미스는 목욕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5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목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연적인 방법이었다. 노부인은 따뜻한 물로 지친 몸을 풀어주고, 그 속에서 하루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녹여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따뜻한 목욕은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 물은 마음의 무게까지 들어올려주며 그녀는 물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둘째,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켰다. 이른바 순환의 마법이라 불렸던 이 효과는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동상이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탁월했다. 아르테미스는 혈액이 순환하여 손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데워지는 기분을 좋아했다. 그녀의 피부는 환하게 빛났고 건강한 장수를 누리게 되었다. 셋째, 목욕은 근육을 완화하고 통증을 완화시켰다. 오래된 관절통에 시달리기 쉬운 그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욕 덕분에 고통을 덜 느낄 수 있었다. 찬 물보다는 약간 온수로, 그리고 가끔은 해염이나 허브와 같은 자연 재료를 첨가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넷째, 피부 건강에도 목욕은 대단한 효과를 발휘했다. 피부는 외부의 오염 물질과 피로로부터 보호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는 자주 목욕으로 피부를 정화했다. 자연스럽게 각질이 제거되고 수분을 공급받게 되니 그녀의 피부는 언제나 촉촉하고 생기 넘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피부를 부러워하며 그녀의 비법을 배우고자 했다. 다섯째, 목욕 시간은 명상의 시간이기도 했다. 물속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마음의 소리뿐만 아니라 방 안의 작은 물소리까지 느끼며 그녀는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명상의 효과는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이었으며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아르테미스는 목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목욕 습관은 단지 몸을 씻는 것 이상이었다. 목욕은 그녀에게 매일의 소소한 축제와도 같았고, 이러한 경험을 나누며 마을에게도 행복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목욕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세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오며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최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건강 전문가의 조언을 찾아 스트레칭 루틴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첫날 아침, 그는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 매트를 꺼내어 창문 앞에 펼쳤다. 그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목 스트레칭이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어 긴장된 목을 풀어주려면 필수적인 동작이었다.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며 목의 긴장을 풀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가볍게 당겨주며 목의 각도를 늘려주었다. 이미 첫 동작부터 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으로 그는 어깨와 팔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양손을 깍지 낀 채 하늘로 쭉 뻗으며 상체의 긴장을 풀고 오른팔을 왼쪽으로 옮겨 쭉 당겨주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마치 어제의 피로와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어서 그는 팔을 휘젓는 동작으로 팔목과 손목의 피로도 풀어주었다. 이 짧은 동작들만으로도 그는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은 등과 허리 스트레칭 차례였다. 그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서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등과 허리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유연성을 길러주는 이 동작은 그에게 하루의 스트레스가 상쾌하게 날아가는 느낌을 주었다. 특히 업무로 인해 자주 허리가 아팠던 그에게 이 동작은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동작 후 그는 바닥에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최상의 이완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리 스트레칭에 집중했다.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왼쪽 다리를 뒤로 꾸르며 전신의 근육을 길게 늘려나갔다. 꾸준히 다리를 스트레칭하며 몸이 조금씩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호흡도 깊게 하며 내적 평온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 스트레칭을 끝마쳤을 때 그는 몸이 신선한 활력을 받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 짧은 스트레칭 루틴은 단순히 신체의 이완을 넘어 그에게 하루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매일 아침 단 몇 분을 투자했을 뿐이지만 그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그는 깨달았다. 이전에는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 스트레칭이 그의 새로운 모닝 루틴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그는 이 경험을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공유하며 많은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스트레칭 루틴을 따라 하게 되었고 그들 역시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아침 스트레칭 루틴을 통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침이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활기찬 하루 시작을 기다리며 매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 소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피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쁜 일상이 계속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고 피부 컨디션 역시 좋지 않았다. 스킨케어나 화장품들도 한계를 느끼는 중이었기에 그녀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다. 소희는 여러가지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던 중 홈메이드 자연팩이라는 키워드에 눈길이 갔다. 그것은 자연 재료를 활용해 만든 피부에 좋은 팩들이라는 내용이었다. 자연의 원료를 사용해 피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후기들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소희가 가장 흥미로워한 것은 곡물과 꿀팩이었다. 조리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그녀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구하기 쉬운 오트밀, 꿀,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가 필요했다. 먼저 오트밀을 곱게 갈아 밀가루 모양으로 만들었다. 오트밀은 각질 제거와 피부 진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 신선한 꿀을 준비했다. 꿀은 자연 보습제 역할을 하며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어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플레인 요거트를 조금 준비했는데 요거트는 피부를 밝고 매끄럽게 가꿔주는 데 좋다는 설명이 있었다.
소희는 이 세 가지 재료를 적절히 배합해 부드러운 크림 형태의 팩을 준비했다. 팩을 얼굴에 부드럽게 바르고 약 20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했다. 팩을 씻어낼 때 그녀는 피부가 한층 더 부드럽고 촉촉해진 것을 느꼈다. 이 경험 이후 소희는 자연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홈메이드 팩 레시피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됐다. 일주일에 한 번은 피부 상태에 맞춘 자연 팩을 시도하면서 피부 변화를 느꼈고 그녀의 피부는 점점 더 건강하게 개선되어 갔다. 소희는 곡물과 꿀뿐만 아니라 아보카도 팩, 녹차 가루 팩 등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보았다. 소희는 이 경험을 친구들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와 매일 사용해야 하는 메이크업 잔여물로 인해 피부 고민이 많던 그녀의 친구들도 자연팩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함께 홈파티를 열어 각자만의 레시피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결국 건강한 피부와 관계가 전과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소희는 자연이 주는 선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꾸준한 자기 관리가 최고의 피부 비결임을 확신하게 됐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블로그에 포스팅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팩의 장점을 전했다.